취업을 뽀개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칩보코디 권혁중입니다. 자, 오늘은요 KTNG 우리 기업 분석하고 같이 면접을 좀 준비해 보겠는데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 그 KTNG 이번에 지원하는데요. 정보가 너무 없어요. 전 요번에 여기가 담배 만드는데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분들도 심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보가 그렇게 많이 없나? 그렇게 준비가 안 됐나라는 좀 퀘션 마크. 그래서 우리 이제 취준생 분들에게 정확한 이제 팩트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기 칩보코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기업 분석을 해드리고 면접 준비하는데 거기에 제가 다 질문을 달잖아요. 그 질문들이 다 기출에서 나왔던 질문들 플러스 나올 만한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항상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KTNG라든지 아니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많은 기업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면접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요 역시나 KTNG 기업 분석 및 면접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KTNG 봐야 되겠죠. 설립일은 1987년 4월 1일입니다. 매출액은 4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19년도 3분기 누적으로 봤습니다. 1조 1,200억 원 정도가 돼 있는데 한 비교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좀 크게 볼까요? 18년도 3분기 누적이 9,900억 원이었으니까 2019년도는 잘했죠.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이제 공시 자료는 19년도 3분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18년도 3분기 누적인데 7,700억 원이었는데 19년도 3분기 누적으로 보면 9,200억 원 정도 했으니까 사실 더 잘했죠. 당기순이익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담배 산업은 아무리 불황이다 하더라도 담배값을 아무리 올려도 그래도 잘 팔린다. 자, 대표 백복인 대표로 되어 있고요. 인원량은 4,2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포함되어 있고요. 평균 연봉 1억 미만인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합계 보니까 한 근무 직원 수가 4,24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보면은 남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나 남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고, 자, 그 KTNG 한 줄 요약 지금 해봤는데 왜 제가 이거 한 줄 요약을 해드렸냐면 KTNG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러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학생들한테도 왜 질문 받았는지 이게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KTNG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KTNG가 뭐다 이게 딱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쉽게 정의를 내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빈약하구나라는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4개의 사업 부분인 담배, 인삼, 부동산, 기타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중에서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주사업 담배는 국내는 물론 중동,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등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KTNG를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실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칩보코드에서 KTNG는 이런 회사다라고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연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역 제가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말을 잘 안 해요. 연역. 근데 KTNG는 연역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1833년, 1883년 100년도 지금 넘었죠. 지금 연초제조국 순화국이 설비됐습니다. 조선 후기였죠. 그 다음에 99년도 1999년이 아니라 1899년 거기에 삼정가 설치가 되고 1987년도에 한국전매공사로 설비되고 89년도에 담배인상공사, 옛날에는 이름이 담배인상공사였죠. 그러다가 97년도에 민영화 됐죠. 경영체제가 변경되면서 민영화보다는 이제는 주식회사의 어떤 틀이 완성이 됐고요. 99년도에 이제 한국인상공사에서 현물출자에서 뭐가 되냐면 이제는 홍삼 사업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따라서 이렇게 좀 된 거죠. 그다음에 2002년도에 드디어 이제 KTNG로 사업이 변경이 됐죠. 상호가 담배인상공사에서.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우리가 예전에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KTNG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담배인상공사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담배인상공사 굉장히 브랜드가 강력하죠, 사실. 그래서 상호는 일단은 KTNG로 변경이 됐다.
15년도에는 상상스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리조트 사업 했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 호텔, 그다음에 16년도 9월에는 코스모코스라는 화장품. 이게 뭐냐면 소망 화장품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거를 인수합병한 거죠. 그래서 코스모 화장품이 됐고, 그다음에 17년도 6월에 영진약품, 그다음에 9월에 스타필드 출자 설립이 됐다. 스타필드 수원. 이게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제가 왜 연역을 설명드렸냐면 KTNG가 걸어온 길이죠. 그리고 KTNG가 뭐를 하는지를 연역에 보면 이제 다 써져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KTNG를 좀 뭘 했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본다면 이 연역 제가 진한 글씨만 보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는 알 수 있겠고요. KTNG 4대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 부분은 당연히 있겠고요. 인삼 부분 당연히 있겠죠. 뭐 주요 회사가 한국인삼공사가 이제 인삼 부분을 따로 이제 하고 있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동산 부분이 있고요.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을 왜 뭐 KTNG가 부동산도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이제는 담배 잎에 대해서 관련된 이런 사업도 아니면 또 아까 나왔던 호텔 사업 이런 것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부분도 있겠고요. 기타 부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4개의 사업 부분을 KTNG는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거에서 중요한 건 담배다. 자, KTNG 인재상이 있습니다. I'm CE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CEO야. 그렇죠. CEO. 느낌이 오시죠? 주인의식을 가져라. 뭐는 의미일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챌린지가 나오네요. 아하.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그래서 C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E는 뭐예요? execute네. 그렇군요.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하는 인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판단, 성과 창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이런 인재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고 자, 그다음에 O 볼까요? optimize네요. 상호 협력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구성원들과 협력한다.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렇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는 이거는 뭐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KTNG에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 중에서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은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겠죠. 그럼 답변 혹시나 비슷한 물론 요즘에는 그런 질문을 안 합니다. 하지만은 과거는 있었죠. 만약에 담배에 대한 당연히 담배 회사니까 담배의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인재상에 보면은 열린 소통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있다는 말이죠. 담배를 비흡연자라도 담배를 안 피더라도 충분히 내가 KTNG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재들을 원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비흡연자들도 필요하다. 다만 KTNG가 추구하는 경영 방향성, 그 다음에 추구하는 영업 전략, 상품들 이미 내재화되어 있다. 다 정보를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밝혀줘야 되겠죠. 이미 공부 스터디를 다 하고 가셔야 되겠잖아요. 담배가 뭐가 있는지부터 어떤 특징이 있는 것부터. 하지만은 담배는 안 피지만은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답변해 줄 수 있겠다. 물론 꼭 그렇게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곤란한 거거든요. 사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기업 분석 및 면접 준비 들어갈까요? 담배 사업의 특징은 뭐냐? 담배 사업의 특성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본다면 자, 담배 산업은요. 고도의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죠. 규모의 경제가 요구되는 자본 집약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이유는요. 브랜디 로열티 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내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살릴 수 있는 이런 자본지각적인 장치 산업이 될 수밖에 없대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특징 볼까요? 생산 설비 구축, 그다음에 유통망,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기호품, 일용품, 편의품에 속한 데더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담배 산업의 성장성, 담배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실제 질문에 나왔었죠. 여러분 제가 딱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담배 산업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자, 첫째 국내 담배 산업 먼저 볼까요? 담배 시장 규모는요
98년까지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오다가 99년도부터 2001년대까지는 정체 내지 소폭 감소 추세, 2002년 이후부터는 금융열풍, 흡연 규제, 그러다 보니까 총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2016년도에 경고 그림 도입이 됐고요. 17년도에 관련형 전자담배 출연, 19년도에 액상형 전자담배 출연 등으로 굉장히 요즘에 시장이 다양화됐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죠. 이 정도 이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관련 시장에서는요. 소비자의 니즈가 기반한 전략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 고객 브랜드 출시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자, 전자담배 시장 새로 나왔죠.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다양한 플랫폼,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둘째, 해외 담배 산업 볼까요? 기존 핵심 수출 지역인 중동, 중앙아시아, 여기서는 안정적인 판매량 증가 및 수출 지역 다변화 노력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전통적인 어떤 해수출 기업 이외에 미주 시장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신시장은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있고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케팅 비용을 쏟아내면서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평론가로서 봤을 때, 경제평론가 봤을 때 사실 그 KTNG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점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어필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태, 미주,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담배 산업은 뭐 하고 있다? 지금 다양한 문화, 대외적인 어떤 변수들, 이런 금연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는 줄고 있으나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담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성 측면에서도 2006년 제조담배 수출 규모가 흑자 전환 이후 그죠? 흑자 전환했어요. 단가 인상으로 이익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다음 18년도에 중동 경제제로 인해 환율 급등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는 좀 감소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국가에 계속적으로 녹화하고 있는 부분, 시장을 진입하고 있는 부분, 브랜드 강력하게 쏟아내고 있죠. 그다음에 중동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 이런 부분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의 특성이 있을까요? 자, 경기 변동의 특성은 뭐냐면요. 담배 소비는요. 다른 상품에 비해 경제적인 영향이 비교적 덜 받지만은 가처분 소득이 뭐예요? 그죠?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요즘 표현하죠. 내가 내 연봉에서, 내 월급에서 세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지출을 빼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 성장은 담배의 규모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경제가 성장될수록, 경제가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담배의 구매 결정 과정 의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담배 소비는 주류나 일용 생필품과 함께 경기 변동에 따라 총수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하절기 수요가 많다. 동절기보다 하절기 수요가 많다. 이렇게 외부 활동 기간이 많은 기간. 그래서 조금 이런 경기 변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바로 담배 산업이다. 자, 담배 산업의 경쟁 요소는 무엇인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밑줄까지 걷어요, 이거는. 경쟁 요소. 자, 첫 번째 볼까요? 소비자는 품질 및 가격 및 브랜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고요. 한번 선택한 제품은 지속 구매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 담배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보통은요. 맛과 향,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 가격이나 디자인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구매 결정 과정에서 과거 경험을 비롯한 주관적 요소가 구매 결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주관적 요소가 굉장히 포함이 된다더라. 이런 부분이 담배의 경쟁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또 볼까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망 확보 및 영업사원과 담배 소매점 간의 장기적인 유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로서 KTNG가 그렇죠. 광고활동 제약 등의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광고활동 제약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너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퀘스천 드릴게요. 담배 산업은요. 농작물의 가공 산업으로 신규 진입이 비교적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장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원료 구입과 저장, 공장 설비에 대한 투자, 그죠? 대규모 장치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력 확보 등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제품 반출에 따른 담비 서비스 선납 등 초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담배 서비스 선납해야 되거든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세 번째, 흡연과 건강과의 관계 때문에 사회적 규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 여러분 꼭 알아셨다가 혹시나 질문이 들어온다면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담배 사업의 조달상의 특성, 이거는 우리나라 입담배 있잖아요. 관련형 담배 같은 경우는 이런 생산협동조합 중앙이라고 있습니다. 여변초 생산협동조합인데 여기서 이제 물량을 가지고 오거든요. 계약을 통해서. 외국산 수입 담배, 입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영향 받겠고요. 국제 시세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담배의 정의, 이거 너무 중요하죠. 담배란 법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연초입을. 이게 핵심이에요. 연초입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연초입을. 연초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연초입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의 재료가 연초입이 아닌 거야. 줄기라든지 뿌린 거야. 그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담배라고 칠 수 있나요? 이 이슈가 어디서 터졌죠? 그렇죠. 액상형 담배에서 이 이슈가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규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담배의 정의는 연초입으로 만든 건데 액상형 담배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액상형 담배의 그 추출물이 뭐냐면 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거 담배라고 봐야 돼? 말아야 돼?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런 어떤 담배의 정의가 이렇게 아직은 되어 있다. 단초의 입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저발화성 담배란 담보에 불을 부핀 후 피우지 않고 일정 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인데 이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밴드가 형성되어 있어요. 밴드. 어떻게 되냐면 담배를 보면은요. 지금은 이제는 다 일반화됐습니다. 이 담배가 다 일반화됐어요. 이 밴드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타잖아요. 쭉 탈 때 뭐가 돼요? 그 부분까지 오면 알아서 꺼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발화성 담배다. 저발화성 담배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쭉 볼까요? 담배의 구분. 관련형 담배가 있고요. 전자담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담배는요. 관련형 담배. 관련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잎을 말아서 한 거죠. 이제 연초의 잎, 담배 잎을 말아서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담배가 관련형 담배고요. 전자담배가 새로 나왔죠. 근데 전자담배는 두 가지로 좀 나눠져요. 두 가지로. 액상형이 있고요. 관련형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KTNG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상품을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비흡연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진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담배를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들었던 게 이게 당연히 안다고 해서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특히 여아고들이라든지 아니면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만 이해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정의를 내려본다면 관련형 담배, 우리 아버님들이 옛날에 많이 피우던 담배, 지금은 전자담배가 새로 나왔죠. 전자담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액상형과 관련형으로 나눠진다. 이거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자료에는요. 제가 담배의 그림은 안 갖고 올 겁니다. 안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규제가 이게 광고법에 걸립니다. 사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실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말로 설명해야 돼요. 글로. 그래서 사실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담배에 대한 광고의 규제는 강력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규제 부분에서 설명드릴 텐데 아무튼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상형과 관련형으로 나눠진다. 자, 담배는요.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액상을 끓여서 니코틴에 들어있는 액상을 끓여서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죠. 2003년도에 중국에서 최초로 개발이 됐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는 카트리지인 팥을 이렇게 끼워서 그래서 흡연하는 게 되는 폐쇄형 액상형 전자담배 CSV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많이 인기 끌었던 게 미국 줄랩스의 줄 있잖아요. 줄. 그다음에 한국 KTNG 릴페이퍼. 사실 줄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았죠. 미국에서도. 뭐예요? USB 닮아가서 이게 담배인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맛이 굉장히 가양 담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있지만은 이게 맛있다 보니까 마치 담배 피우는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권고치를 넘어서 피우게 되는. 그래서 문제가 지금도 있고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릴 베이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상품이다. 액상형 담배입니다. 액상형 담배. 특히 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6월 24일 정식 판매됐죠, 국내에서. 그래서 정말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저도 뭐 정말로 많은 방송이나 아니면 다양한 곳에서 이제 강의 아니면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줄의 영향은 굉장히 컸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책으로 KTNG가 뭘 만들었다? 릴 베이퍼를 만들었다. 이 사실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자, 그다음에 관련형 전자담배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그 전자담배인데 관련형 담배 있죠? 전용 관련용 담배가 따로 나와서 갖고요. 그걸 껴서 이렇게 보통 흡연을 하죠. 그래서 뭐냐면 KTNG 릴이 있고요. 뭐 아이코스 되게 유명했었죠. 지금도 유명하지만 아이코스, 그다음에 글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좀 나와 있고 이게 그러니까 관련된 담배와 전자담배 이게 중간 부분 이게 약간 섞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반씩 좀 섞어놓은 담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담배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KTNG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이런 관련된 담배와 전자담배 이해하지 못하면 상품 설명 못하고요. 당연히 얘기할 수가 없겠죠.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꼭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 KTNG에서 알고 있는가라고 봅니다. 그럼 뭐가 되고 있어요? 경고 그림 도입이 됐습니다. 관련된 전자담배 출시가 됐어요.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요.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3분기에 국내 관련된 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64%. 이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세계 다국적 기업 담배 회사들이 있죠. 시장 안 뺏긴 회사, 우리나라 정말로 대단한 회사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 50% 안 뺏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국산 담배가 정말로 다 시장을 지배했는데 토종 담배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정말 보세요. 64%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굉장한 회사입니다. KTNG가 뭐 이게 좋게 얘기해야 될지 나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켜내고 있다. 시장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 1.4%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에세 체인지 히말라야 이런 어떤 기술을 탑재한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됐다든지 레종 휘바라든지 이런 리뉴얼 제품 출시로 인해서 시장 지배력을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TNG에서 알고 있느냐 또 나오죠. 차세대 담배 사업 부분 볼게요. 차세대 담배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뉴 모델은 릴 플러스, 그 다음에 릴 미니.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못 소개해드려요. 이게 사진으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 방송 보신 분들 한번 인터넷으로 스스로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어떤 모양인지. 담배를 피신 분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 안 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꼭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영업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꼭 모델을 찾아보시고 또한 2018년도 11월에 전용 스틱과 카트리지를 결합한 세계 최초 뉴 플랫폼이 릴 하이브리드. 요거 핵심이었죠, 사실. KTNG가 릴 하이브리드 출시인데 이게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릴 하이브리드 요 상품도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관련된 전자담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겠고 또 차세대 담배도 있죠. 그래서 릴 베이퍼 출시 이후에 뭐 전방위적 차세대 담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다. 또 한 가지 릴 미니멀리움 뭐 강남점 요거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죠. 이런 전용 매장 5개소, 서비스 센터 16개소. 그렇죠. 이제는 전자담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서비스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6개 개소가 오픈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거죠. 이 담배 과거처럼 담배 사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홈페이지 고도화 통해서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높여가고 있대더라. 자, 해외 사업 부분 말씀드립니다. 중동 지역 굉장히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시장은 아프리카 아니면은 북미 시장 이런 어떤 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금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 법인은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매출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글로벌 사업 지속 성장을 위해서 미개척 시장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 부분, 특히 해외 영업 부분이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왜 준비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영업을 지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료가 없어서
제가 리서치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리서치도 제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사업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또 볼까요?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시장, 공공장소, 흡연, 점포내 진열 금지, 담배 사업법 규제 이런 어떤 그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미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업체들이 이미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노력들 이런 부분이 조금 놓여져 있대더라. 그 다음에 중국 시장 최대의 담배 시장이나 담배 전매제도 시행 및 수입 담배에 대한 쿼터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데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태 시장 있죠? 아시아 태평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메이저 업체 현지 생산 및 판촉 활동 강화로 경제가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대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아셔야 되겠다. 자, 아프리카 시장 그러면은 아프리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떠오르는 시장이죠. 그래서 보니까 모든 그 메이저 업체들이 굉장히 군침을 흘리는 시장 중에 하나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다. 자, 지재권 현황 나옵니다. 지재권 현황. 19년도 총 4천여 개의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도 왜 갖고 왔냐면 이거 보면 알아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신혼신양권 이게 뭐예요? 지재권 중에서 산업권이죠. 산업권인데 상표, 디자인, 특허, 신혼신양 해갖고 총 보시면 상표권이 3,400건. 와,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상표권이 3,400건. 그러니까 상표를 낸 거죠.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로열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KTNG를 지원을 할 때 지재권도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하는 거, 디자인, 뭐 담배값지라든지 특허권, 신혼신양 이렇게 해서 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 및 면접 준비해서 알려드렸는데 담배 산업은 실제 여러분께서 말씀드렸지만은 규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도 계속 느꼈던 건 뭐냐면 광고에 대한 규제에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런 규제에 대한 법령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담배 사진 제가 함부로 여기다가 못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규제가 굉장히 강력한 게 담배 산업이다. 그것을 알고선 영업이든 영업, 마케팅이면 마케팅, 기획이면 기획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기업 분석 및 면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나왔던 퀘스천 마크들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퀘스천 마크 기출이었습니다. 기출에 다 나왔던 거예요. KTNG에서 예전에 나왔던 질문들을 제가 토대로 낸 거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서 제가 실제로 답변을 달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떠셨나요? KTNG 기업 분석 면접 준비 해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기업 분석하면서 기출 문제까지, 기출 면접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면접 준비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